이제는 과거와 세상이 달라져서 은퇴 이후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에 걸맞게 은퇴 이후에도 앞으로 40년이 넘는 인생 후반전을 잘 설계를 하고 노후에 행복하고 윤택하게 보낼 플랜을 마련해 두어야 하지요. 노후를 대비하고 사회 참여를 지속하기 위해 또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위해서는 은퇴 이후에도 재취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선 나이 먹고 무슨 자격증의 재취업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집에만 있다가 은퇴 후의 활동 감소와 자존감 하락, 사회와의 단절감 등으로 공허감과 우울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은퇴 이후의 긴 세월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현명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대한민국도 이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직 후 인생 후반전의 설계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55세에서 69세 중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사람은 72.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응답자들은 평균 71세까지 계속 일자리를 희망했고, 희망임금으로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주변을 보면 은퇴 후 굳이 일을 안 해도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으신데 일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찾는 데에는 금전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은퇴 이후에 소일거리를 하는 것은 사회와 단절되어 있다는 공허감과 우울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내가 아직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자기 효능감을 주며 하루를 생산적으로 보내게 되어 건강한 정신과 신체에도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겨 자기를 책임질 수 있게 되죠. 늙어서 괜히 자녀들 눈치나 보며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은퇴 후 소일거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시니어 자격증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시니어들은 취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취득 후 바로 취업에 활용이 가능한 자격증 5가지에 신종 직종 1가지를 더해서 총 6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자격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격증 취득 방법과 현실적인 연봉,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게 있으시면 중요 내용을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는 것도 좋겠죠.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년 노년에도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50대, 60대 분들에게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한식조리 기능사입니다.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매년 꾸준히 높은 응시율과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특히나 여성 시니어들의 인기가 어마어마한데요. 보통 50대 이상 넘으신 여성분들께서는 살림 경험과 요리 경험을 살려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으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리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많이 선호하시기도 하죠.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병원, 학교 등 단체 급식소의 조리사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것은 퇴근 시간이 빠르고 방학 기간에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들 선호하시는 근무 환경입니다. 또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나이나 학력, 경력 등의 응시 제한이 없는데요. 옛날에는 학교를 다닌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지금처럼 고학력 시대도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학력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네요. 또 집안에서 주부의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경력이 끊길 수 있는데 그런 경력 제한 또한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한식 조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식 조리 기능사의 취득 과정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나눠지는데요. 필기 시험의 합격률은 45% 정도로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인데요. 문제집 한 권을 사서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을 투자해 공부하면 무리 없이 합격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 실기시험 합격률은 35% 정도로 결코 난이도가 낮은 시험은 아닙니다. 실기시험은 한식 메뉴 31개 중 2개가 랜덤으로 출제되고 70분 동안 주어진 재료로 조리해야 합니다. 특히 실기시험의 경우엔 공식을 잘 따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보다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한식조리 기능사 같은 경우도 내일 배움 카드로 교육비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한 부분은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뒷부분에는 내일 배움 카드의 신청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니 꼭 시청해 주세요. 한식조리 기능사의 연봉은 종일 근무 기준으로 평균 3,300만 원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단체급식소 같은 경우엔 종일 근무가 아닌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시니어들 같은 경우 종일 근무를 하게 되면 체력적으로 많이 버거울 수도 있죠. 이런 점에서 서로서로 원하는 요소가 잘 맞아 근무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식조리 기능사는 신중년들에게 전망이 참 밝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다주는 자격증은 아니겠지만 요리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시간을 유연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만족도를 주는 자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0대, 60대 분들에게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건축도장 기능사입니다. 건축도장 기능사는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내외부를 페인트 등으로 도색하는 작업으로 건설업종에서는 작업 난이도가 무난한 편에 속하는데요. 건축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아무래도 어렵고 체력도 많이 필요하고 힘도 쓰고 힘든 직종 아닐까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중장년 여성분들도 하실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무난한 편인데요. 그래서인지 50대 이상 여성의 취득률이 2위로 선정될 만큼 시니어들이 선호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도장 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도장 기능사는 필기는 없고 실기시험만 진행됩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험 일정은 1년에 총 4번이 있습니다. 실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인데요. 합격률은 약 60%에 가까운 합격률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준비만 꼼꼼히 하시면 한 번에 무난히 붙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실기의 경우 실제 재료를 가지고 도장 연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유튜브 등으로 독학하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드는 비용에 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학원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원비의 대부분을 지원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자격증 지원 사업입니다. 영상 끝부분에서 내일 배움 카드의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놓치지 말고 보시길 바랄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건축 도장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도장공으로 취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앞으로의 취업 전망은 어떠할까요? 미래 전망 또한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의 건축물 경우에는 노후화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는 오히려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로 취업할 경우 기업과 경력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월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이고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의 일당은 보통 15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건축물뿐만 아니라 금속 목재 등 도장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전망이 좋습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직종들을 잘하려고 하지 않고 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서 중장년 이상의 인력 수요는 서서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50대, 60대 분들에게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떡 제조 기능사입니다. 아니, 그런 자격증이 있어? 아마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떡 제조 기능사는 정말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건강식인 떡을 비롯해 약과 한과 등 다양한 전통 간식들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한국 문화, 코리안 컬처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추세이고,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 간식들도 많이 찾는 추세인데다가, 심지어 요즘 20대, 30대 젊은이들도 한과와 약과 같은 간식들을 예쁘고 트렌드하다고 정말 좋아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떡을 찾는 수요가 많아 줄어들었던 쌀 소비량을 다시금 끌어올리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떡 제조 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떡 제조 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시험으로 시험 일정은 1년에 4회입니다. 필기 시험은 사지선다형으로 총 60문항을 60분 동안 풀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자격증인 한식조리 기능사, 건축 도장 기능사와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통과됩니다. 필기시험 합격률은 75%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현재 연도가 거듭될수록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더 높아지기 전에 미리 취득하시면 좋겠죠? 필기의 경우 독학으로 공부하셔도 크게 어려움 없이 합격이 가능합니다. 실기 과목은 떡 제조 작업형으로 2시간 동안 시험이 진행되며 맵쌀떡과 찹쌀떡 중 한 종류만 출제가 되는데요. 실기 역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실기 시험 합격률은 약 50%로 필기보다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기를 좀 더 꼼꼼히 준비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제조 기능사 역시 실기 준비는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시면 학원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떡 제조 기능사 평균 연봉은 3천만 원 초반 수준인데요. 떡은 한번 배워놓으면 관련 업종을 창업할 수도 있고 카페 곁들인 메뉴로도 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자, 네 번째로 추천드릴 자격증입니다. 50대, 60대 분들에게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방수기능사입니다. 방수기능사는 말 그대로 건축물에 물이나 습기가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 지하도나 지붕, 벽, 욕조 등의 방수 작업을 하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작업 난이도가 높지 않은 직업인데요. 건축물의 신축 공사가 많을 때 인기를 끄는 자격증이어서 최근에 매년 3만 명 이상이 시험을 봤던 인기 직종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건축 도장 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수 기능사는 건축 도장 기능사와 마찬가지로 필기 없이 실기 시험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큰 부담 없이 편하게 준비 가능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실기 시험 시간은 2시간 10분이며 아스팔트 시트지를 재단하고 순서에 맞게 부착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합격률은 약 50% 정도라 하네요. 무엇보다 2시간 10분 안에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실습을 충분히 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방수기능사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시험이고 내일 배움 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수기능사의 평균 연봉은 3,200만 원 정도입니다. 방수공사는 90% 이상이 신축공사이며 일부가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신축공사의 증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방수기능사에 대한 고용도 서서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방수기능사 자격증 또한 고려해 본다면 은퇴 이후 제2의 직업 설계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50대, 60대 분들에게 다섯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지금과 같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인력으로 주목받는 자격증인데요. 요양보호사는 노인 또는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50대, 60대 분들 중에서 요양보호사를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만큼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한 84세 할아버지와 18살 손자와 나란히 합격한 72세 할머니도 계십니다. 50대, 60대라면 누구나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인 자격증입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총 240시간으로 이론과 실기, 그리고 실습을 각각 80시간씩 수료해야 됩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각각 60% 이상 득점 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론 240시간 실기 80시간으로 기존 교육 이수 시간에서 80시간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흔히 양로원이라 말하는 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제가 서비스라고 해서 집으로 직접 방문해 가사 지원과 신체 수발 서비스 등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다만 급여가 안정적이지 않고 값싼 가정부를 고용했다는 듯 노골적으로 자비를 시키는 환자나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치매 어르신들을 주로 돌보는 일이라 돌발 상황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돈벌이 이상의 보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무지에 따라 일의 강도나 형태는 다르지만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처우는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처우 개선을 계속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의무 채용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망은 제일 밝은 자격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용불안 시대에 건강하기만 하다면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총 5가지의 전망 좋은 자격증을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강력 추천드릴 자격증으로 신종 직업인 병원 동행 매니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요즘에는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질병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이 장수의 우선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요즘 급부상하는 직업이 바로 병원 동행 매니저인데요. 노인 비율이 커지는 만큼 몸이 아픈 사람들도 당연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합 검진이 가능한 대부분 종합병원이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는 어르신에게는 외래 진료 예약부터 병원 방문까지 모든 과정이 어려움의 연속인데요. 그나마 가족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괜찮지만 각자의 직장과 밥벌이 상황으로 인해 부모의 외래 진료에 동행하기 위해 시간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병원 동행 매니저는 숙련된 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이동하여 보호자를 대신해 병원 이동 및 접수, 귀가까지 동행하는 신종 직업입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인생 2막의 유망 직종으로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1만 명의 병원 동행 매니저가 활동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2만 명의 병원 동행 매니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니어 1인 가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병원 동행 매니저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년층이 하기에 매우 괜찮은 직업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병원 동행 매니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 동행 매니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현재 소지하고 계신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사회복지사 2급 취득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수월한 방법인데요. 사회복지사 2급은 필기시험이 없습니다. 온라인 수업 이수 후 실습을 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지역이나 업무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최대 240만 원 수입을 낼 수 있습니다. 평균 시급은 2만 원 수준으로
모든 서비스는 기본 2시간 이상 제공되기 때문에 한 번 병원 동행 시 최소 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업무 강도도 무난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제2의 직업으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격증들의 시험은 어디에서 신청할까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인 큐넷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원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꼭 국민 내일 배움 채용카드를 100% 활용하셔서 취득하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원 금액은 300만 원이 기본이고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신다면 내가 신청한 학원의 수강료를 45%에서 85%가 국비 지원 할인이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컴퓨터로 신청하는 것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그마저도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풍성한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